나는 당신에게 용하는 사랑을 요구한 것이 아니요 단지 진실, 끝없는 솔직성을 요구하는 것이요. 나는 당신을 덜 사랑하오라고 당신이 말하는 날이 내 사랑의 마지막 날, 내 삶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어떤 일에 아주 익숙하여 썩 잘하는 사람을 속되게 소개하는 팟캐스트 공도사. 안녕하세요. 수다도사 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도사 병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사도사 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스템도사 소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공도사 김정아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 정말 덥죠. 정말 덥더라고요. 네. 예. 이건 뭐 그냥 저 집에서 아침부터 에어컨 튼 적 처음이었어요. 아. 네. 저는 작업실 에어컨이 고장나서 그냥 선풍기를 틀어놔두고 그냥 머리가 다 쥐었어요. 작업할 때 너무 더워가지고. 아, 이런 날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업? 좀? 근데 제가 안 풀리는 게 있어가지고 아. 자꾸 하려다 보니까 엄청 덥더라고요. 예. 정말 엄청난 날이죠. 맞아요. 이런 날은 네. 좀 쉬어야 돼요. 아니 저 오늘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옆에 아줌마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처음 보는 분인데 어제 뉴질랜드에서 돌아와가지고 너무너무 적응이 안 된다고. 내가 언제 물어봤나? 아니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들어줘야죠. 그쪽은 겨울이잖아요. 네, 예. 겨울은 오지 와서 않다는데. 온다고. 아우, 예, 그쪽은 정말 시원했겠네요 하고 이렇게 좀 홍 좀 해주시죠. 이렇게 냉정하게. 날이 더우니까. 평소사람도 말하고 저도 어제 오키나와에서 왔습니다. 여기 시원한 거예요. 맞아. 정말 이 진짜 무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네, 다들 수고하셨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사방에서 오셨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서울이 정말 커요. 예, 정말 네. 넓어요. 아, 오늘 진짜. 김정화 작가님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저는 저기 송파 방이동에서 왔습니다. 방이동이요? 그러니까 여기 네. 멀어요. 그렇죠. 강남이 더 멀 수도 있죠. 맞아요. 네, 네. 여기는, 그게 강 동남이. 예, 맞습니다. 네. 김정화 작가님은 네. 그 요즘 회화 위주로 계속 네. 작업을 예, 하시고 예. 계시잖아요. 네. 요즘 그냥 주제 또 아니면 그 내용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그림에 네. 조금 집중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워낙에 작업이 항상 이렇게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에 대한 내면 세계에 대한 그런 걸 추구하고 막 찾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수시로 변하잖아요. 예. 생각도 그렇고 날마다 경험하는 것 따라서 생각도 변하고 감정이 변하고 그런 거에 따라서 제 그림도 그렇게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 이렇게 일관성이 없이 이거 그렸다 저거 그렸다 뭐 얼굴도 그렸다 뭐 추상화도 그렸다 뭐 이렇게 김정화 하면 딱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없다. 너무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냐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그래도 너무 똑같지 않고 맨날 이렇게 변화 있어서 보기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제가 항상 생각을 한 게 또 이제 바탕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질감? 질감. 질감에 대한 같은 형체라도 질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거든요. 느낌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콜라주 작업도 하고 이것도 붙여보고 저것도 붙여보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는 또 다시 종이배를 많이 접어요. 그 종이배 하나하나 접으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행. 그래서 이제 일종의. 평소에도 수도 없이 TV를 보거나 아니면 뭐 자투리 시간에 전철에 안에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저 종이를 접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이번에 이제 100호짜리 2개 이제 그 몇백 개 붙여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형태나 색이 너무 화려하면은 질감이 죽잖아요. 근데 또 제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살리려다 보니까 요즘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림이. 그래서 작업실만 가면요, 너무 산만해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좀 절제를 해야겠다 하는데 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원래 말은 못 하거든요. 제가 말도 없고 내성적인데 지금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 근데 그림할 때는 너무 수다장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말하고 싶고 저것도 말하고 싶고 아. 막 그냥 선으로도 표현하고 싶고 색으로도 표현하고 싶고 질감으로도 다 살고 싶다 보니까 네. 이게 너무 욕심이 과했어요. 그래서 아. 항상 빼야지 절제해야지 하는데도 이게 혼자서 이렇게 매일같이 그러면서 어떤 날은 다 지워버리고 그러다 또 다시 시작하고 그 위에다가 또 새롭게 시작했는데 또 너무 단순한 것 같아서 막 또 장식을 하고 뭐 말을 하다 보니까 또 정신이 없어지고 또 그 다음날 가면 또 그걸 또 빼고 지금 한 5개월째를 같은 작업 갖고 지금 그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감들은 많이 찍고 거기다 몇 통 갖다 부어가지고 무게만 무거워지고 별 효과는 없고 요즘 너무 지금 제가 막 속상해하고 있어요. 예. 지금 굉장히 예. 날도 더운데 진짜 고생이 네, 많으시네요. 정말 싸우고 있습니다. 예. 그 회화 작가 제일 어려운 게 네. 붓을 멈추는 순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언제쯤 예. 멈춰야 할까? 예, 그래요. 이게, 맞아요. 그 멈추는 순간이요. 그걸 예. 잘 알수록 예. 대가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걸 대가들 보면은 예. 그림 예. 뚝딱 금방 하고 그만 여기까지잖아요. 예.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달라 보이고. 예. 그러면 네. 그림의 틈틈이 종이배를 접는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언제부터 종이배를 접기 시작한 거예요? 아, 종이배에 대한 추억은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앞에 주택에 살았는데 앞에 개울이 흘렀어요. 개천이 있었는데 쑥도 캐기도 하고 가을이면 코스모스 너무 예쁘게 피고 거기 내려가서 종이배를 접어가지고 띄웠거든요. 거기다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근데 어릴 때는 그런 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이제 이걸 누군가가 받으면 어떻게 또 연결이 되지 연결돼가지고 친구가 생기지 않을까. 꿈을 꾸셨군요. 예, 꿈을 꾸면서 그 종이배 희망, 제게 종이배는 꿈과 희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우연히 또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번 이렇게 접게 됐는데 재미가 붙어가지고 그리고 그 종이배 모양이 제가 또 원래 삼각형을 좋아하는데요. 이 종이배 그 위에 가운데 그게 이제 불쑥 솟은 예, 그리고 종이배로 이제 제 그림이 워낙에 이제 그 이성적인 그림이 아니고 개념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 재질감, 그러니까 그 바탕에다가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걸 선을 집어 딱딱한 선을 종이배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로 질서를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가 우연적인 무작위적인 작업을 해도 그 밑에 그 선이 서로 긴장감을 이루면서 보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종이배를 이렇게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김정화 작가님 최근에 예. 전시했던 게 언제 개인적으로 하셨었죠? 그게 올 2월 달에 예. 라움 아트센터에 진짜 최근이네요. 예, 예. 최근이에요. 예. 그때 예. 했던 그 제목이 시선의 빛. 빛이라고. 예. 예. 시선의 빛 이렇게 제목만 들으면 약간 네. 이거 약간 종교인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닌가 약간 그런 의심도 조금 들어요. 네, 저는 예. 개인적으로 혹시 그런 거와 또 연관이 돼 있나요? 아주 종교적인 걸 담거나 제 그림에는 뭐 그런 저는 뭐 이렇게 메시지가 뭐 이렇게 심오하게 담겨 있거나 그런 쪽보다는 늘 그냥 제 개인적인 저의 감정이나 저희 내면의 세계 예. 제가 표현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김정화 작가님을 굉장히 오래전에 예. 이제 알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처음에 그림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 사람하고 매치가 안 돼서.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예. 들었거든요. 그림은 너무 강렬한 예. 그 에너지가 어마어마한 그런 추상화 같은 그때는 이미지였는데 예. 작가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 예쁘고 하늘하늘한 너무 이렇게 왠지 보호해줘야 될 것 같은 여성분이 이 그림을 그린 분이라는 게 너무 매치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분은 속 안에 뭐가 들어있지?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 보고도 늘 그러더라고요. 속에서 막 뭐가 끓어오르나 보다고 제 그림을 보시고 옛날에. 예. 그래서 이제 겉하고 이 속 안에 있는 내면의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림에 온통 다 쏟아 부어 넣는 막 그런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내 감정이 슬플 때 또는 기쁠 때 언제 더 막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더 강해지는지. 그것도 이제 때마다 다른데 뭐 화가 나거나 슬플 때도 저는 작업을 그때 더 하고 싶을 때가 더 잘 되나요? 저도 약간 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속이 허하고 맞아요. 우울할 예. 때 오히려 작업에 완전 몰입을 예, 저도 그런 하고 편입니다. 예. 그냥 이렇게 좀 즐겁고 이럴 때는 그냥 놀아요. 작업 잘 안 하고 그냥. 그런데 김정아 예. 작가님은 거의 매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업. 매일 화가 나 있네요. 전 일단 무조건 가요. 가가지고 일단 그냥 작업실. 예, 작업실 가서 어. 제대로 작업이 안 될 경우는 드로잉이라도 하고 드로잉도 안 될 경우는 종이라도 접고 항상 거기서 놀아요. 아. 그냥 아틀리에에서. 예. 지금 아틀리에가 어디 있어요? 저기 오금동에 있습니다. 오금동이요? 예. 작업할 때는 뭐 음악을 듣거나 뭐 예, 이런 행위를 예, 음악을 항상 틀어놓고 하거든요. 예. 예. 거의 이렇게 회사원처럼 출퇴근하듯이 꼬박꼬박 가서 예, 일정한 시간 가가지고 예. 지키시는 거죠. 예. 그거 그러니까- 지키시는 분들이 예. 있어요. 왠지 안 그렇죠. 가면은 안 될 것 같아. 얘네들 나 기다리는데 예. 작업 걔네들 보고 싶어서 항상 가요. 그러니까. 예. 딴 거 신경 안 쓰고 예. 아, 자기 작품 보러. 그거 이기적으로 하면 가가지고. 돼요. 근데 저 신기한 게도 생각 진짜 안 들어요. 아.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저보고 가족들은 참 어쩜 이렇게 생각이 없냐고 너무 부러워서 전혀 걱정 근심 이런 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냥 저는 예 그래서 일부러 뭐 그렇게 그러는 건 아닌데 예 그럼 요즘 작업할 때 주로 네. 사용하는 재료들은 어떤 거 사용하세요? 요즘 파리서부터 항상 그 아크릴 물감을 사용했거든요. 아크릴 예 물감. 그게 제가 워낙에 성격이 급해요. 전혀 그러니까 예. 외모로 따지면 안 돼 사람은 진짜 외모로 뭐 뭔가 작업실 가는 것도 그거 말랐나 안 말랐나 빨리 보려고. 오늘은 말랐겠죠. 기다리지 못해요 아, 제가. 예. 저랑 되게 비슷하네요. 저도 못 기다려서 망하는 작업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 기다려야 되는데 그 못 참고 그냥 빨랑빨랑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유화 같은 거 저는 못 하고요. 예. 아크릴 마르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예. 뭐 무슨 심정인지 알죠. 예, 저는 못 기다리겠어요. 그거를. 저 다색 하나 못해요. 아, 한 학기 수업하고 예.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러셨구나. 그 다색파나 여러 가지 색을 계속하면 똑같은 위치에 계속 예, 찍어야 찍어야 되는데 돼. 계속 핀트가 이렇게 나간 예. 파나하신 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거는 대단하세요. 진짜 예. 참을성도 많고. 예. 그거 인내심이. 정말 저 못 참겠더라고요. 아니 그 빨리 마르는 걸로 따지면 네. 사실 먹이 더 빨리 마르잖아요. 아, 근데 제가, 제가 예. 원래 예, 그 그렇죠. 전공을 동양화를 예. 하셨죠. 예. 처음에 동양화를 어떻게 시작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아, 예. 어떤 계기로 또 이렇게 서양화로 확 넘어갔는지. 제가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때 네네. 제가 이제 문과였는데 저희 이제 그 미술 수업 시간에 미술 선생님께서 서울대 동양학과 나오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인물하고 사군자 하는 걸 이제 보시더니 네. 선이 너무 좋다고 중봉이 꽉 잡히고 선이 정말 좋으니까 예, 저보고 꼭 동양을 해보라고 권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칭찬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양화 쪽으로 소질이 있나 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서예 선생님이 또 저한테 이제. 근데 김정화 칭찬, 작가님 예. 글씨를 굉장히 잘 써요. 아니 근데 성격 급하신 분들이 글씨 못 쓰거든요. 글씨 근데 또 서예도 되게 인내심을 요구하고 연습량도 예. 많은데 다 견뎌내셨네요. 그건 또 하겠더라고요. 그거는 노동 예. 집약적인 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작가들이 예. 기본적으로 노동 집약적이고 예. 좀 이렇게 반복적인 거를 은근히 즐겨요. 그런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글씨체가 거의 이거는 여자가 썼다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멋있는 글씨라고. 네, 사인 보니까 알겠어요. 사인 보니까 예. 남자 그러세요? 교수님들 사인. 그래요? 남자 교수님들 사인인데. 그러시구나. 예, 그래서 이제 동양화를 동양화 하게 됐는데요. 예. 제가 동양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동양 일회성이잖아요. 한 네네, 번에 이제 끝나죠. 그 덧칠을 하는 것도 안 되고, 네네. 근데 이제 점점 너무 좀 이렇게 중첩을 하면서 좀 이렇게 두꺼운 작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장지라고 이제 좀 두꺼운 게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올리면 됐는데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아무리 종이란 한계가 있어가지고 동양화가 좀 아쉽다. 좀 이게 이것저것 이제 뭐 붙이고도 싶고 이렇게 쌓고 싶은데 이제 종이가 약하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그때부터 이제 3학년 때부터구나 갑자기 이제 그림에 유학을 가고 싶었고 파리로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알리앙스 다니면서 불어 공부하고 근데 뭐 서양화를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미술에 대한 걸 공부하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예. 프랑스로 가고 싶다고 예. 생각했던 그런 또 계기도 있나요?
그냥 막연히 불어 좋아했고요. 예뻤어요. 불어가 좋았고 예술하면 그때 파리는 환상이었어요. 환상의 도시였고 뭐 그냥 예술의 향기가 넘쳐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미술 하려면 무조건 글로 가야 되는 그냥 그런 어떤 생각, 선입견이 가니까 있어가지고. 향기가 넘쳐나던가요? 아 저게 생각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파리 향기는 좋지 예, 않죠. 그게 실망한 것도 있고 처음엔 좀 실망한 게 많았죠. 너무나 꿈꾸고 그 환상이 예. 깨진 경우도 많았지만 그래서 살다 보니까 또 살면서 얻게 되는 그 깊은 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파리로 오나 보다. 예, 정말 그 향기가 예 살아서 오래 있어야만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맞아요. 분위기를 맛보면서 예, 저희 좋았죠. 같은 동네 살았어요. 예, 그럼 같이 그래요? 수성구에서 거기서 예, 만나신 거예요? 막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신 거예요? 아니요. 저기, 그 예. 파리에서 만났어요. 동네에서 예. 아니요. 파리에 네. 그 한국 작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아, 다른 그래요? 나라 유학생들에 비해서는 아. 예, 뭐 많다고 하지만 네. 거의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게 적은 또 편이고. 예. 그래서 거의 다 안다고 네. 봐야. 아, 더 뭉치겠네요. 네. 뭉치진 않아요 또. 아, 그래요? 희한하게 그 유럽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안 뭉치고요. 아, 그래요? 한국 와서도 거의 각자 막 이렇게 하고 하나 있긴 해요. 그 시차전 예. 하면서 이제 뭐 재불 작가 뭐 아. 그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막 그런 정도도 아니고 좀 약간 개인 플레이죠. 네, 좀. 워낙 기성들도 강하시고 예, 예. 맞아요. 예. 네. 그 당시 때 예. 유학을 가셔서 생활할 정도면 다 개성이 강하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혼자 막 이렇게 딱 처음에 가는 거에 대해서 뭐 그런 건 없었어요? 약간 두려움 막 이런 건? 아, 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저하고 좀 비슷해요. 저는 그냥 그 당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너무 그 설레었어요. 아, 어떤 세상이 또 새로운 세상을 그 보고 싶은 네. 예, 그런 설레임이 강했고요. 전혀 두렵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예. 그러면 유학하면서 뭔가 예. 그림에 뭔가 영향을 예. 미친 게 있다면 어떤 점이 미쳤을까요? 그림에. 이론하고 실기는 별개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많이 그 미술 쪽으로 배우다 보면은 그게 작업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더라고요. 저 학교 수업도 많이 그래도 영향을 제 작업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프랑스는 얼마나 그 갤러리랑 박물관이 뮤제가 잘 돼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전시도 좋은 전시가 많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매일 그렇게 전시 보고 그 좋은 그림들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게 영향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예. 아무래도 그림 한번 보고 오면은 그 다음에 또 작업이 또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는. 예. 근데 왜 추상인가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네. 게요. 이게 형체가 드러나면요. 예. 형체를 그리면은 그 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나? 이미 바깥에서 설명이 네, 돼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전 정말 관심 있는 게 이 껍데기가 아니거든요. 예, 정말 이게 얼마나 이 껍데기 속에 감춰진 게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정말 말로 표현 못하는 것들을 그런 걸 보여주고 이제 이 세상이 정말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것들도 많고 이런 이 보이지 않는 무궁무진한 세계가 저는 그런 걸 이제 막 표현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형상을 넣게 되면은 형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제가 정말로 보여주고 싶은 거를 못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추상 쪽으로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형상이 드러나면요. 형상에 끌려가요, 제가.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형태에 좀 집착하게 집착하게 돼요. 예. 좀 더 멋있게 예, 보이고 싶고 예. 잘 그리고 그렇죠. 싶고 이런 부분도 그래서,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언제부턴가 저는 이게 너무나 잘 그린 그림들이 요즘 많아요. 그리고 화가분들 다 잘 그리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너무나 잘 그린 그림이 이제는 그렇게 크게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너무 잘 그린 그림보다도 좀 뭔가가 서툭 모자라더라도 좀 감동과 여운이 좀 오래가는 그런 좀 이렇게 좀 그런 참신하다 그럴까? 좀 이렇게 아무튼 잊혀지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욕심이에요, 제. 예. 그러니까, 제가 예. 가수들을 노래 못하는 가수들을 좀 좋아하는 거랑 좀 비슷하네. 예. 너무 가창력이 좋으면 좀 질려요. 저는. 그러니까 질리는 게 있어요. 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그림들은 많아요. 쌈박하고 눈에 확 띄는 그림들 많은데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다거나 오래오래
그런 그림은 또 있거든요. 추상화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미술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일반 관객들이 또 그거를 보고 또 해석해내기도 힘들고 사실 네. 그 추상하시는 분들은 보고 느껴라라고 그냥 자주 네. 말씀하시는데 그 하시는 추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지금 보면은 색도 네. 있고 네. 뭐 질감도 있고 형태도 있는데 네, 그게 네. 어떤 때는 이제 저 질감을 아무튼 제일 많이 질감에 제일 질감을 많이 신경 네. 많이 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동양화를 해서 선도 이제 네. 옛날에는 선 작업을 이제 막 터치 맞아요. 예, 옛날에 굉장히 굵은 예 강렬한 강렬하고 터치. 이제 네. 굉장히 작업이 네. 이렇게 네. 변화가 예. 계속. 네. 그 이전 작업을 지금 안 가져오셔서 지금 예. 여기서는 선 작업이 그렇게 많이 예, 안 보이고 안 질감하고 보이죠. 예. 색이 많이 보이는데 예. 이제 초기 작품은 굉장히 이제 선적인 게 이제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선 가끔 이렇게 보이는 그림 아. 있으면 되게 또 달라 보이거든요. 아, 예. 제 개인 취향인데 네. 제가 이런 힘찬 선들을 되게 좋아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옛날 그림을 호도사님은 더 네. 좋아할 아, 수도 그러시구나. 있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좀 정적이에요. 이 음. 과거의 네. 제 개인적인 아, 느낌은 네. 과거에는 뭔가 이렇게 막 폭발할 것 같은 예. 그런 에너지 같은 게 느껴지는 부분이 근데 있었고 이 최근 작업들은 좀 고요한 부분도 있고 네. 좀 뭔가 잔잔하고 막 뭔가 이렇게 은은한 약간 뭐 그런 느낌?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그림을 물론 제가 좋아서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표현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 보시는 분들에 대한 그 네. 느낌이 저도 이게 네. 또 관심을 갖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런 심찬 선 네. 위주로 네. 2000년도에 개인전 했을 때 굉장히 놀라시는 거예요. 맞아요. 예. 아니 매치가 안 괜히- 되니까 놀랬죠. 아니 그리고 이렇게 그림을 볼 때 심장이 뛴대요. 그래서 그때 그 좋은 거 아닌가요, 당시는 그게? 그 당시에는 좀 저는 근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그림이 너무 강렬해서 이렇게 이렇게 부담스러운가 부담스럽다. 보다. 그게 약간 이게 가슴이 진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렇게 이왕이면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다수 분들이 좋다는 평가보다는 이게 너무 그림이 이거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무섭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작업을 하면서 나도 하면서 행복하고 보시는 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이 흐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또 신기하게 또 요즘에 또 옛날 작업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또 생기더라고요. 네. 예. 이게 또 있을 것 같아요. 시간차가 생기는 네.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시기별로도 네. 그때 네, 맞아요. 그 시기의 어떤 분위기나 뭐 이런 예. 감수성하고 예. 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예. 그런 감수성하고 또 다 아, 시차가 맞아요. 분명히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저는 뭐 이런 잠재성 예, 그것도 아마 너무 그게 좋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그 선 네, 제가 저는- 막 예전에 막 음. 힘차게 했던 선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이걸 했으면 진짜 멋있어. 아니 너무 이렇게 인물하고 펼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여기서 폭발력이 나올까? 아까 에너지가 은도사님이 어떻게- 봤던 그 충격이 그런 충격이거든요. 아, 저도 아까 그런 선작업은 본인이 사실 이거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그런 거를 예. 할 때도 있어요. 예, 그쵸. 근데 하고서 또 이렇게 또 그게 덧칠을 해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이따만한 붓으로 저는 붓이 옛날 일주일 못 갔어요. 네. 붓이 다 달아버려요. 진짜요? 워낙에 힘을 주고 하다 네, 보니까 굉장히 강렬, 완전히 예, 진짜 선 하나의 모든 에너지가 예, 다 사실 들어갔을 것 붓이 같은. 다 마모가 되더라고요. 끝. 동양하신 예. 분들이 선을 한 번 그리고 예.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니까 연습량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요. 그 음. 저는 이 작업이 더 보고 싶네요. 아. 개인적으로. 그러세요. 아. 제가 근데- 그 오수환 선생님 추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분이 근데 여자에서 이렇게 딱 나오면 멋있을 거야. 김정화 작가님은 예. 또 그림도 많이 그리시지만 예. 글도 또 되게 많이 쓰시거든요. 네. 네. 잠깐 그래서 시를 쓰시더라고요. 시집도 냈었고 파리의 빛, 서울의 예, 파리의 시 서울의 아, 빛이거든요. 파리의 예. 시, 서울의 빛. 예. 예. 그래서 시집하고 그림하고 예. 같이 들어있는 시집도 내셨었고, 그리고 평상시 다른 거에도 다른 거에도 굉장히 글을 예. 굉장히 이렇게 자주 예. 쓰시는 것 같은데, 글도 일종의 그림처럼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뭐지 신기한 게 글이요. 전 그냥 갑자기 막 나와요. 쓰고 싶다는 예. 생각이 막 들어요. 갑자기 막 이게 나고 내면에서 들려요.
그러면 막 그때 쓰거든요. 어. 예, 그리고 별 고치질 않아요. 어. 그냥 아, 예. 그림하고 다르네요. 예. 진짜 그게요. 그러면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굉장히 이렇게 중첩하고 또 지우고 하는데 글은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편이에요. 별로 고치는 거 없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어렵지 않냐 하는데 솔직히 글은 더 쉬워요. 아, 그냥 그러세요? 예, 네. 그게 그냥 저절로 떠올라요. 예. 이게 그 CGV를 내셨는데 2015년도에 네. 내셨네요. 파리에 가고 싶으셨나 봐요. 아니 파리가 늘 고향 같은 생각은 들어요. 아, 그래요? 오래 네. 있어가지고 아, 파리 예, 시- 지금도 그 네. 파리에서의 그 보냈던 그 영향이 얼마나 있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저 14년 있었습니다. 오래 계셨네요. 계셨네요. 우리 은도사님도 거의 10년. 예, 오래. 예. 유학은 여자분들이 오래 계시는데 남자분들은 군대 기간보다 짧은 사람도 있고. 10년 정도 살면 사실 뭐 예, 진짜 예. 뭐 그냥 그리고 거의 20대를 다 거기서 그러니까요. 그쵸. 그 20대를 어, 가장 완성한 시기를 감수성 예. 풍부하고 맞아요. 도전적일 때 예. 보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도 자꾸 파리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예, 게 그렇죠. 그 과거를 회상하면 항상 그때밖에 없어요. 저도요. 저한테는. 프랑스에 네. 있었어요. 예. 네. 아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 얘기 많이 해보나. 그러니까 감수성 풍부할 때 3년 걸려. 평생 하잖아요. 그거.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남자한테. 모든 사건을 거기다 대입시켜가지고 다 풀어내니까. 그래도 나는 계속 들어도 병도사님 군대 얘기가 아무리 한 그만합시다. 10번 들어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방송에서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예, 군대 특집 한번 해요. 그래, 군인이라고 군대를. 그래서 요새 방산비리도 많이 얘기하는데 군대 특집. 잠깐 내가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 아까 그림 얘기 다시 하는데 예. 지금 많이 이렇게 고치시잖아요. 예. 덮고 하는데 예. 아까처럼 이게 선으로 힘차게 그렸을 예. 때도 많이 고치셨어요. 저 옛날에 작업할 네, 때요? 네. 그땐 별로 안 고쳤죠. 안 고치죠. 예, 그때는 별로 그냥 살짝 손보지. 그리고 지금처럼 막 100번 가까이 중첩 이런 건 안 했죠. 그래요? 그때는 예. 그렇게 살짝- 어떻게 오래 보면 예. 그때는 그 정말 열정으로 작업을 예. 했었던 것 같고 예. 지금은 약간 연륜과 음. 약간 고뇌와 예. 약간 수행 맞아요. 아니 어디 그러니까 수행이에요, 예, 수행. 저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지적으로는 옛날이 훨씬 광렬하고 지금은 굉장히 정적으로 이미지적으로는 변했는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무게가 많이 느껴져요. 음. 예. 그 시간이 굉장히 좀 뭔가 혼자 수행을 하고 있고 약간 맞아요. 수도승 예. 아닌가 막 약간 뭐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작품하면서 그래서 그 참. 작업량이 되게 방대하신데 예. 작업을 어떻게 보관하세요? 작업실에다 보관하고 다 거기 보관돼 있어요. 그리고 근데 제 그림들이 많이 지금 퍼져 있어요. 파리에도 있고 제 작업실에도 있고 네. 저희 가족 그 형제들 집에도 다 있고 다 걸어. 예, 이제 이게 그 제 그림은 더 꽉 차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제 그림도 좋아해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네. 그분들 예, 음.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잘 관리가 잘 되시는. 공예도 소품 2개 있습니다. 아, 예, 조그만 거. 예, 예, 그거 나중에 시골에 가야지. 예. 증문즉답 하겠습니다. 증문즉답. 나에게 빛이란? 빛이요. 네, 빛. 아, 발음이 안 좋아. 빚인 줄 알았어. 나 은행에서 참 대출 따고 부채 부채가 깜짝 놀랐어. 아니고. 부채 얼마 그 질문은 나한테 해야죠. 저한테 하던가. 네. 본인 스스로에게 해야 발음이 써야 이렇게 되네. 굳었습니다. 네, 저에게 빛이란 희망이죠. 음. 예. 그림은 기분 좋을 때 더 많이 그린다 아니면 나쁠 때 더 많이 그린다. 저는 기분이 나쁠 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위기는 몇 번? 3번 있었습니다. 사랑이란? 아픕니다. 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 네, 믿습니다. 짜장면이 좋다 짬뽕이 좋다. 짜장면이요. 지금 나는 행복한가? 행복합니다. 좋아하는 예술가는? 예전엔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클림트랑 그다음에 에공실레랑 오스카 코코시카 좋아했습니다. 빈분리파. 예. 혼자 여행 가본 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나무로 나무? 태어나겠습니다. 시선의 반대는? 반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통과 그럼. 미안합니다. 뒤통수 아니야 뒤통수.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빛이란 희망. 예. 이거 너무 이거 그 초등학생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아, 아, 호도사님한테 빛이 뭐예요? 부채 그 빛 말고 고통이요. 고통. 절망과 고통입니다. 라이트. 라이트. 그렇죠? 네. 아, 뭐 빛이 계속 그 빛으로 들리지. 고통입니다. 빛이란 뭐 아니 그 그림에 빛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예, 많은 것 같아서 예. 이게 모든 작가들이 추구하는 게 예. 결국은 빛 아닐까요? 예. 그 관심들이 많으세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림에 빛이 없으면요, 그림이 추상하건 뭐 구상하건 간에 빛이 없으면 그 그림은 생명력이 없더라고요. 어떤 생명력과 예, 그림이 좀 정말 어떤 깊이와 감동을 주려면 단순히 밝은 라이트를만 하는 게 아니라 빛이라는 건 어떤 힘이거든요. 예, 그런 게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기분이 나쁠 때 더 그림을 더 그러니까 많이 저기 아까 전에 나쁘다기보다도 조금 우울할 때? 우울하거나 음. 우울하거나 슬프거나 외롭거나 이럴 때가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 그렸던 그림들이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더 잘 많아요. 나와요. 예. 집중이 더 많이 되는 예, 것 집중이 더 같아요. 잘 돼요. 예. 네, 맞아요. 예. 그럼 상처를 많이 받으면 더 좋은 작업이 더 많이 나오나? 이제 상처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이 받아서. 예. 상속은 또 좀 다른 거 아닌가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각자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 부분 약간 뭐 공통적으로 어떤 뭔가 좀 결여된 상태에서 뭔가 집중력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욕구불만이 욕구불만. 저는 욕구불만일 때 작업이 잘 나옵니다. 그것도 결핍이죠. 결핍이 있어요. 네. 결핍이 있어야 네. 잘 되거든요. 예. 내 인생의 위기는 세 번. 세 네. 번. 세 번이 어떤 거였을까요? 그냥 가정적인 문제였고요. 한 번은 가정적인 문제였고, 한 번은 사랑이었고, 두 번이 다 가정적인 문제였고, 한 번은 사랑이었고. 예. 약간 뭔가 아픔이 있는 것 같은. 아유, 아픔이야 다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예. 가정까지는 좀 끄집어내기 그러니까 우리 사랑만 살짝 물어볼까요? 예. 사랑은 뭐 어떤 또 아픔을 가지셨나요? 저는 이렇게 정말 좀 나이가 많잖아요. 제가 많은 편인데도 약간 정신연령이 좀 어린애 같거든요. 좀 순진한 편이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제가 믿으면요. 제 100% 다 저를 보여주고 그냥 그 좋으면 좋다고 다 말을 하고 다 표현을 그냥 그대로 하는 뭐 밀당 이런 것도 못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하고 다 표현하고 그냥 그러거든요. 그림에 예. 표현하듯이. 예. 그래 상대방한테 그냥 다 그냥 예. 올인. 예. 그 믿어요 그냥. 믿는데 상대방을 이제 다 믿는 거죠. 예, 다 믿는데 아무튼 좋은 사람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아무도 믿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100% 믿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이제 사랑은 안 한다 뭐 이런 거예요? 또 사랑이 없이는 또 삶이 이게 풍요롭지도 못하고 맞아요. 아름답지도 않고 예, 사랑은 해야겠죠. 배신을 당할지라도 또 사랑은 예, 계속된다. 뭐 배신 당하면 또 작업량 늘어 좋은 작업 나오는 거고 또 사랑하고 또 아프면 또 좋은 작업 나오고. 근데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한 살 먹어요. 2살씩 2살씩 먹는 것 같은데 요즘에. 둘, 여섯, 여덟 년 막 이렇게 술 올라가는 먹는 것 것 같아요. 같은데요. 아니 예. 뭔가 사람이 진솔한 게 말을 하거나 태도를 보이는 거를 나이가 들수록 그거를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점점 맞습니다.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그냥 순수하게 얘기했는데 저 사람은 다른 의도를 갖고 저렇게 하나라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뭔가 그 관계가 단절되고 대화가 단절되고 그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거 아니면 세대가 좀 변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안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네. 저도 이 정도 나이 먹은 사람이 저렇게 순진한 식으로 아. 생각하지는 않겠지. 보지는 않을 거다. 약간 뭔가 네. 뭔가 다른 의도가 게 있구나. 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오히려 나이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그 피로감이 엄청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네. 더 솔직하지 못한 대화, 겉핥기 대화 네, 같은 그냥 그런 걸로 끝나버리거나. 네. 예. 뭐 그 사람들도 어디서 속았으니까 그런 게 하겠죠. 그건 뭐 모두의 책임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관계는 통풍이 중요하다. 항상 늘 널널하게 얘기합니다. 바람이 쑥쑥 지나가게. 아니 얼마 전에 그 저기 쿠바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 것 같은데 그 네. 어떤 그 여장 남자들의 얘기 영화를 좀 봤는데 네. 거기 나온 대화들이 네. 순수한 대화들로 네. 영화 한 2시간을 이끌어 나가는데 네. 너무너무 뭐라 그러나 힐링이 되더라고요. 영화를 보고 나서. 뭔가 최근에 그 뭐 영화나 이런 걸 봐도 뭐 머리를 많이 써서 뭐 그 남을 속이고 아니면 남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다가 그런 영화를 한번 보니까 좀 힐링이 되더라고요. 진짜. 솔직 담백. 네. 네. 그래서 쿠바는 아직도 저럴까? 막 그런 얘기 저한테 쿠바는 진짜 지금도 네, 지금, 사람들이 네. 저렇게 살까? 저렇게 대화를 그럴 하면서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쿠바 다큐멘터리 얼마 전에 봤는데 진짜 가식 없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흥에 겨워서 살더라고요. 그냥 춤추기 시작하면 온 가족들이 계속 춤추더라고요. 몇 시간씩 추고 밥 먹고. 그러니까 와 진짜 어떻게 보면 저게 행복하게 사는 걸 수도 행복지수 있겠다는 높은 나라겠네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작년에 그 파블로라는 네. 친구 왔었잖아요. 그 네. 친구도 원래 이제 그 쿠바 예. 부모님은 이제 쿠바 분이시고 태어난 건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고 프랑스에 살고 예, 있고 예. 한 친구인데 그 친구도 같이 우리 되게 꽤 오래 있었어요. 한국에 같이 우리 맨날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한국 사람 같아요. 스타일이. 예, 감동받고 예. 막 그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해주면은 자기도 막 요리를 막 직접 해서 막 우리한테 대접하려고 막 하고 외국인인데도 말 안 통해도 별로 부담스럽지 않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저는 한 번 봤습니다. 나 갈 때 울었잖아. 진짜요? 네. 그래요? 그 친구 그냥 울었어요. 아 그분이 나도 그렇다. 눈물 아, 나오더라고. 진짜? 왠지 그 한 달 사이에 정 옛날 한국 사람들 같네요. 예, 약간 좀 뭐 그 그러니까 일제 전에 그러니까 외국 친구 같은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그 정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다른 외국 친구들도 와 있다 간 적들이 있는데 그냥 좀 달랐거든요. 그냥 예. 일단 뭐 그 오신 분들 중에 소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정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빨리 적응하고. 맞아. 그 친구 소주 너무 좋아해서 소주 많이 사갔어요. 혹시 주량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술 못 술 안 합니다. 하세요? 예, 안 합니다. 요즘 예. 작가분들 술을 많이 안 하신 분이 많네요. 술도 안 하시지요. 담배도 안 피시지요. 예. 아유. 저 태페 작가랑 거리가 머네요.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혹시 마약하시냐고. 혹시 몰래 작업실에서 마약하시냐고. 아니요, 물감에 이미 마약 성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몽롱하죠. 그래서 자꾸 가고 싶은 거죠. 그런 거예요? 그 냄새를 맡아야 그거 이게 유아 아니에요, 안정이 그거는? 되는 거예요. 아크릴도 아크릴도 아, 뭐 약간 다 있어요. 플라스틱 다 약간의 그건데. 그 냄새. 주유소 냄새. 비 오는 날 주유소 가면 이제 테레핀이나 아주 미스트. 좋습니다. 유아는 네. 좀 더 심하고. 심하죠. 네. 네, 유아가 좀 사랑 얘기는 사랑은 사랑은 빚보증 같은 거니까 함부로 믿지 말고 통풍이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사랑이란 예. 아프면 아픔. 뭐 이거랑 같이 연결이 대답을 되나요?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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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예, 진짜 아픔을 겪으셨으니까 바로 아픔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리고 신을 믿는다 안 믿는다에서 신을 믿는다고 해서 어떤 신을 믿으세요? 전 천주교입니다. 모태 신앙이신가요? 아니요. 저기 세례를 2012년도에 받았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예.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저희 계기가 원래 어떻게 돼요? 저희 큰 언니가 굉장히 정말 독실한 신자예요. 그래서 천주교 항상 신자.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리고 언니가 지휘를 하거든요. 성당에서.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성당 다니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언니가 너무 잘 됐다. 사실은 이제 전도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랑 엄마 이제 연로하시고 몸도 힘드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러면은 저랑 엄마랑 저기 아버지랑 같이 교리를 공부를 시작하자 하셔가지고 예, 같이 그래가지고 가족과 같이 함께.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교리 공부를 6개월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그러고서는 이제 세례를 받았거든요. 예. 되게 신기하네요. 저는 예. 집안이 워낙 천주교 집안이라서 어렸을 때 그냥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세례를 받고 천녀성체 받고 그냥 그러셨어요? 성당을 안 가면 안 된다라는 그냥 예. 스스로 이제 강박에 살았었거든요. 아, 그런데 그냥 커서 예. 그냥 안 가요. 안 간 지 되게 오래됐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신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도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예. 사실 종교에 이렇게 예. 믿음을 이렇게 갖는 것도 쉽지 저는 않은데. 뭐 신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신이 있다면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있는 자체가 뭔가 뭐를 하라고 한다는 자체가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봐요. 그 반대죠. 반대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이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다. 그 가끔씩 우리 그 샤머니즘 같이 전통 예. 그런 뭐 나무에 이렇게 기도를 한다던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예. 네, 그런 게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큰 나무에 자꾸 기도를 하면 네. 그게 그 신이 된대요. 그냥 예. 그 사람들이 계속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냥 기운이 그렇게 생긴다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신은 만들어진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좀 일리가 있다는 그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을 믿으세요? 안 믿겠어요. 뭘 대답하려고 컴퓨터를 컵신 믿어요. 컵신. 저도 역시 믿음은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어떤 신일까요? 그래서 너무 뭐- 궁금하네. 글쎄요. 전선으로 움직이는 신. 전기가 있어야지 움직이는 신. 다양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때 다양하게 신을 믿고요. 예를 들어서 뭐 기존 종교도 뭐 활동이라면 나름 활동과 또 믿음을 가졌던 적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좀 일방적인 형태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근거에 논리적으로 벗어난다면 전 그걸 좀 부정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보통 다 안 맞는 벗어나지 거야. 않나요? 다 논리적인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또 애매하게도 인간이란 존재는 또 마치 정적이란 요소나 또 믿음이란 요소는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벗어나는 그 부분에만 좀 해당하고요. 뭐 일단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신이라는 존재는 또 존재한다라고 또 저도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무거워졌네요. 어쨌든 신은 짜장면으로 갑시다. 짜장면. 네. 짜장면과 짬뽕 중에 짜장면. 네. 짜장면은 그 언제부터 좋아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둘 어릴 중에 때부터. 하나만 하는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에서 짜장면도 싫어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요, 짜장면 아주 좋아합니다. 좋아하세요? 예. 어렸을 때부터 네,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요? 예. 저는 모르고 이제 둘 중에 하나 걸려고 하니까. 짬뽕도 좋아하는데. 볶음밥도 좋아하시는. 예, 볶음밥도 좋아하고. 중식을 좋아하시는군요. 예. 근데 특히 좋아하는 게 예, 짜장면. 짜장면. 알고 계셨군요, 은도사님. 아니요, 저 그냥 뭔가 본인 좋아한다고 또 남들 다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저 짜장면 시켜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요? 네, 은정 씨? 저는 항상 짬뽕을 시킵니다. 그래요? 저는 짜장면을 남이 시킨 거 한 젓갈 정도 먹는 정도. 그리고 짜장면을 별로 안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싫어하진 않아요. 아, 예. 먹긴 먹는데 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짬뽕. 짬뽕이요. 예. 짬뽕. 저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짬뽕. 저는 짬뽕이에요. 짬뽕. 네. 나도 짜장. 짜장이요. 네, 항상 짜장이죠. 서도사님은 소도사님은 전 둘 다 싫어합니다. 왜 과학적인 기지가 않은 음식인가요? 그러면 중국집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중식? 중식을 싫어하는 중식을 편입니다. 싫어하시는구나. 탕수육도 안 드세요?
있으면 중식은 전체적으로 다 싫어하는 편입니다. 기름져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기름이 있어야 맛있는데. 그렇지. 기름만 들어먹어야죠. 그거. 단무질 많이 드세요. 현수가 그러세요. 양파 많이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 요리가 기름지긴 한데 이제 양파를 또 많이 먹어서 또 그게 뭐 괜찮다 뭐 이런 저는 얘기. 최근에 알았어요. 내가 중식을 정말 좋아하는구나라는 몰랐거든요. 근데 중식을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맨날 조미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요리를 많이 먹을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뭐 탕수육이나 거기서 끊기는데 좀 안 먹어본 것들 먹어보니까 전혀 다른데 맛있더라고요. 근데 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중식 싫어하시는 분들은 못 본 것 같은데. 맞아요. 기름진 게 술안주, 특히 독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국 술을 요리를 되게 넘기려면 좋아하세요. 기름이 필요해서. 네, 특히 독주는 항상. 갑자기 또 땡기네요. 근데 러시아에서도 네. 그 독주랑 같이 먹는 그 안주들 보면 그 돼지 기름 아 그래요? 빵에다 얹어서 맞아요. 그렇게 먹고. 러시아에도 안주가 있나요? 있더라고요. 한 잔 먹고 밖에 얼른 나갔다 오면 술 확 깨고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독주가 약간 기름진 거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 맞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나는 행복한가? 행복합니다. 어떤 점에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그냥 요즘은 너무 그냥 스스로 나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아침에 눈을 뜨면 막 그게 저절로 들려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 뭐 신내림 받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아까부터 들리고 시상이 막 이렇게 들리고 막 이렇게 씻어야 되고. 아니 저 진짜로 그냥 순간순간에 하루에 한 두세 번 정도 난 정말 지금이 제일 행복해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게 작업을 막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환경이 있죠. 환경이 이렇게. 주어졌죠. 저도 작업실이 없었거든요. 항상 집에서 막 있는 항상 형편이 되는 그 곳에서 또 끊임없이 작업을 해오셨었어요. 지금 뭐 항상 이렇게 작업실이 좋은 게 있었던 건 아니고 얼마 안 되셨군요. 이거는 몇 년 안 돼. 저도 뭐 그때 작업량이 더 늦으신 건가요? 2013년? 2013년 전까지는 이제 방이 3평도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조그만 것밖에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계속 작업은 해가지고 작은 작업을 엄청 소품들을 많이 하셨죠. 소품들을 많이 했고 이제 작업실 생기니까 너무 그때부터는 뭐 큰 작업을 그때 못했던 게 그래서 제가 500호, 600호 나온 게 좀 큰 걸 해보고 싶었거든요. 몇 년 동안 참다 보니까 또 눌려 있다가 드디어 그러다가 이제 크게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몸 안 아파요? 아파요. 저는 옛날에 하면 6개월 동안 인대가 나와가지고 왜냐면 막구도 제가 다 짜거든요. 조립하고 근데 500호 이런 거 좀 제가 다 하는데 그거 하면은 온몸이 다 젖어요. 겨울에도 온몸이 다 땀으로 젖는데 근데 그때부터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막 너무 뿌듯해요. 그 재료가 준비된 그 설레임. 캔버스 딱 팽팽하게 내놓고 그다음에 제소 칠하면서 막 그때부터 이제 보면 그때부터 왠지 막 그럼 밑작업도 본인이 다 하세요? 그러면 천은 어떤 거 쓰세요? 저 그냥 면천 씁니다. 면천에다가 그러면 그 제소 제소 악교도 발라요? 악교까지는 칠해지는 거 그런 걸 사가지고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보통 요즘에는 그 제소까지 칠해져 있는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정도밖에 안 칠해져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3번을 칠해야지 그게 좀 탄탄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요즘 그 작가분들은 아예 그 왁구도 다 이렇게 짜져 있는 상태로 구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마음에 안 들던데요? 제가 가는 데는 그게 근데 그 왁구도 틀려요. 달라요. 짜져 있는 게. 좀 약해요. 좀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주문해서 이렇게 다 돈이 좀 많이 들긴 하죠. 그래서 운반할 때도 짜증 내시더라고요. 맞아요. 등치가 한 번은 크니까. 제가 너무 이 인대 나와가지고 그때 몇 개를 그냥 다 돼 있는 거를 시켰는데 이런 거 배달시키지 말라고. 너무 놀란 게 자기들이 하는 건데. 그래서 그때 저 충격받고 그래서 이런 거는 힘들다는 거예요. 운반하기가. 해서 그다음부터는 절대로 신경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화 작가님은 이렇게 그 상대방을 한 명 한 명 다 생각하니라고 그냥 택배를 바꾸세요. 회사를 바꾸면 되지. 아니 화방은 엄청 많아요. 공장을 가지고 있는 다 해줘요. 500호 시키면 뭐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하고 달려갔죠. 근데 그게요 왁구가 이렇게 짜져 있는 게 네. 가끔씩 안 좋은 점이 있는데 네. 저도 한 150호짜리를 그 짜기 힘들고 하니까 예, 예. 이제 돼 있는 걸로 한번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왁구는 정왁구였으니까 이제 다시 보관하려고 이렇게 네. 뜯는데 한쪽이 아무리 뜯어도 안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거기가 부러져 있었는데 본드로 다 붙여가지고 발랐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왁구가 쓰여져 있는 상태에선 전혀 문제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예.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아. 저는 이제 컴플라인해서 다시 그거 사진 찍어서 보내서 그거 다시 보내고 다시 받았거든요. 근데 그 서양화의 왁구라는 것은 그 구조를 보면 꼭 풀고 조립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이게 그 항상 조립을 그러니까 다시 해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왁구 형태를 작업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과거에 했던 작업들 중에서 사실 다 보관할 필요가 없는 작업들이 있어요. 있죠. 예. 예. 그런 거는 근데 통째로 버리기는 이제 왁구가 그렇죠. 정왁구일 때는 아깝죠. 그래서 그거 저도, 다 예. 하나하나 뜯어서 그렇죠. 다시 씌워서 또 왁구는,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예. 항상 뭐 좋은 작업만 나오는 건 아니죠. 아니거든요. 버릴 작업이 더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건 과감히 뜯어서 이제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밀매하기도 좋고 실제로 밀매할 때 그렇게 말아서 들어오니까 그래요? 밀매를 어떻게 그렇게 알았어? 뭐 좀 있습니다.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게 생겼는데 밀매하게 생겼어. 우리나라 좀 대형 전시 들어올 때 보면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갑자기 그 박철호 작가님 작품 일본 가면 우리가 들고 와야 되네 돈 내고. 말아서 갈까요? 그 500호짜리 작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작업실에 작업실에 있어요. 그럼 그게 이동할 때 이렇게. 근데 그게 한 통째로 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게 나눠서. 나눠가지고 나눠야죠. 나눠가지고 그 500호짜리 작업은 예. 어떤 계기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그 전시 준비 아니 그때 전시 잡힌 건 아니었고요. 그냥 그냥 큰걸 하고 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그동안 너무 조그만 거 여기 해서. 뒤에 있던 그 별 같이 네, 그건 그 600호 작업인데. 600호? 예. 그건 한이 맺히셨군요. 예. 좀 큰 거 한번 해보고 저 솔직히 막 예. 그냥 큰 데 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 예. 저희 지금은 몇 인디아 평이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600호 하면은 사람 누울 수 없는. 지금 600호는 간신히 할 수 있나? 그 정도.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렇게 큰 거를 걸 만한 장소도 미술관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술관 일반 아니에요. 갤러리에서 600호 정도를 걸 만한 그쵸. 그런 힘들죠. 천정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작품이 클수록 그 주변에 확보돼야 될 그 영역이 좀 있으니까. 넓어지거든요. 그 왁구 얘기 나와서 근데 그 갤러리 들어갈 때 뜯어서 들어가죠. 가가지고 다시 또 이제 왜 그냥 내고요. 못 들어가는 구조도 예, 꽤 있고요. 그러니까요. 계단 같은 데도 막 걸리고 하니까 거의 그렇고. 예. 미술관 아니면 바로 다이렉트로 기업에서 사셔야죠. 로비에 걸 수 있게. 그 로비용으로 그럼 좋다. 진짜. 병원 로비 예. 이런데. 그런데. 그런데 보통 그런 대형 그쵸. 작업들. 맞아요. 그 병원 쪽으로 이렇게 알아보세요. 그러니까 큰 작업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는 보관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요즘은 맞아요. 다시 좀 작아지고 사이즈가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좋아하는 예술가 아까 뭐 클림트에서 예전에는 굉장히 예. 또 그럼 예. 지금 현재도 뭐 그러니까 꼭 화가 미술 쪽 말고도 예. 뭐 그럼 없으시구나. 없으시구나. 네. 짜장면밖에 없는데 막 없어요, 짜장면. 없는데 막 억지로 막 좋아하라고 관심사 짜장면하고 천주교입니다. 사랑. 사랑. 짜장면은 확실했는데. 아니 근데 그 좋아하는 작가 보면은 완전 추상은 아니고 약간 구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에고 구상, 실레도 예. 그리고 클림트도 약간 그리고. 이제 인물 쪽, 예, 인물 쪽인데. 예, 그런 거. 추상회화 작가는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저 많죠. 얼마 전에 아니다 저기 로스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얼마 전에 예, 호도사님 좋아하고, 다시 보이네. 예. 잠깐 아까 글씨 잘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글씨 되게 잘 써요. 글씨체가 한 개인가요? 글씨 아니, 잘 쓰는 두 분들은 두 두 개라서. 개요? 아까 이 시집 보다 보니까 직접 쓰셔서 책을 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타이포로 딱딱하게 아. 하지 말고 그러면 감정도 좀 실릴 것 같고 그럼 종이 질감도 바꿔야 돼요. 그래야죠. 제목도 바꿔. 그러면 디자인도 바꿔야 돼요. 그러게 저희한테 그러겠네요. 오세요.
잘 됐어. 연 하나 땄어. 글씨 잘 쓰는 사람 좀 부러워. 아니 근데 그 그림 그리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취미로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음악 좋아하고요. 그림하고 그다음에 그냥 틈틈이 글 쓰고 책 보고 그다음에 제가 TV를 전혀 안 봤었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부터 드라마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드라마 전 그걸 왜 보나 했어요. 근데 요즘은 갑자기 드라마가 재밌어져가지고. 어떤 거 보시나요? 주말 드라마도 재밌고 뭐 월화 드라마도 재밌고.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하고 나면은 예, 엄마랑 TV 종이 접으면서 TV를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시간이 아깝다 생각했는데 요즘은 일단 재미가 있으니까 정말 사람은 그 재미라는 게 있어야 돼요. 뭘 하든지. 진짜 그 호모 루데스라는 게 인간 유의한 그쵸. 동물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참 그 재미라는 요소는 뭘 하든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혹시 뭐 그 악기를 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없으세요? 그냥 어릴 때 피아노 좀 여행은 없습니다.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는 어디 돌아다니기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다니고 싶어요. 예. 저는 예. 지금 거의 뭐 하시는 게 굉장히 정적이에요. 예. 그냥 집 안에서 다 네, 할 수 있는 주로 거 예. 있잖아요. 집 밖에 굳이 안 나가도 예. 되고. 신기한 게 저기 뭐야 아뜰리에 바로 그 옆에 공원인데도 생전가야 그 공원을 안 가고 일단 출근하면은 퇴근할 때까지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나가는 걸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그럼 것 식사는 같아요. 어떻게 하세요? 그 안에서 다 해결하거든요. 도시락을 싸가든가 아니면은 예. 그렇게. 저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 작가분들 꽤 있더라고요. 그 김구린 선생님도 예. 딱 도시락 싸서 자전거 타고 6시에 딱 출근해가지고 딱 퇴근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예. 다시 태어난다면 아까 나무. 예. 왜 나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은 이제 한 번으로 된 것 같아요. 예. 전생에 몇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전생에 7번 정도 더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나무요? 많이 산 것 같아요. 예. 그럼 나무는 뭐 어떤 왜 나무? 나무일까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냥 나무. 예. 그냥 나무가 좋아요. 나무가 좋고 평화로울 것 같아요. 다 예. 그 뭐 재개발한다고 베어주면 슬프잖아. 이렇게 산 깎고 막. 얼마 전에 그 누구지? 요새 미세먼지가 너무 심하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 핀란드 같은 데서 자작나무로 태어나고 싶다 했는데 이제 걔가 진짜 죽어서 자작나무로 태어났는데 베어져서 이케아 가구가 돼서 광명으로 오더라고요. 강명에 스툴로 태어나서 한국이잖아. 그래서 봤어요. 좋은데 나무도 좋은데로 태어나니까 뭐 정일품송 그런 걸로 태어나야지 이제 청와대도 가 있고 그러지. 잘못하면요 광명으로 올 수 있습니다. 난 나무로 태어나면 좀 답답할 것 같아서. 못 움직여서? 네, 못 움직여. 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요. 다리가 없으니까 못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항상 저는 그때도 우리 한번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새 아니었나요? 네, 저는 그냥 새요? 독수리 매. 독수리 네. 맞아. 남한테 잡혀먹긴 싫으니까 맹금류로 매나 독수리를 해가지고 좀 날고 싶다. 병도사님 뭐였죠? 다시 태어나면? 그냥 뭐 일본 사람이었죠. 아니 왜 하필 일본 무슨 사람이세요? 일본 사람이야? 아니야. 그건 전생이 일본. 전생이 일본. 기억이 안 나네요. 확고하게 있어야죠. 그죠? 뭐 그런 게 없나 봐요 저는. 여자로 한번 태어났으면 좋겠다. 여자. 이거 좀 약간 19금인데 내가 여자가 된 꿈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했어요. 뭐래요? 그 성관계. 성관계를 했는데 본인이 여자고? 예. 여자가 더 좋더라고요. 꿈에서 그게 혼자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그 아니에요? 꿈에서 좀 생생했어요. 여자는 이런 기분인가 하면서 남자보다 훨씬 좋던데요. 그런 이거 뭐 잘라도 되는데 여담인데 갑자기 그게 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 소도사님은 뭐로 태어나고 싶어요? 안 태어나고 싶습니다. 막 이러려고 했잖아. 반도체로 태어나고 싶다. 제 실제 꿈이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한 20대부터 상상했던 것은 AI로 태어나 알았어. 뭔가 사이버일 줄 알았어. 온라인 세상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미래.
글쎄요. 지금 될 것 같던데. 저희 생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 90살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은 할 수 있을 정도. 저희가 아마 실험 대상일 것 같아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좀 더 살고 싶으니까 다른 육체에 들어가서. 육신을 그래서, 버리고. 예, 그래서 겟아웃처럼? 겟아웃? 예, 제 나이 때 저희 나이 때 이제 연로했을 때 그게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맞 그래도 꿈이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근데 그 허 생각나시죠? 영화 네. 그녀 네. 네. 보셨어요? 못 봤습니다. 안타깝네. 같이 네. 얘기하면 어제 좋을 텐데. 작업실만 계시네. 제가 너무 닫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실제 사랑을 하잖아요. 그 컴퓨터의 그녀와 그렇죠. 가상의 그런 장면이 그녀. 한 장면이 있죠. 안 보셨어요? 그 알파고랑 사랑하는 거예요. 알파고. 네, 여자 알파고랑 사랑하는 알파고랑. 건데요. 근데 진심으로 사랑해요. 예, 남자는 진심이 됐는데 아니 여자도 진심이었어요. 진심이었는데 이제 근데 업그레이드가 자꾸 너무 빨리 그 진심이 양다리가 아니라 한 만다리가 돼가지고 그걸 넣어줘야 돼 시스템에. 질투심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질투심이 빠지더라고요 알파고가. 인간만이 그 질투라는 게 인간이 굉장한 힘을 갖도록 하는 에너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서 질투심이 없으니까 걔가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넣어줘야 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투심을 넣어주는 걸로. 네. 근데 사실 질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아니 기계가. 기계도. 기계. 아 그러네. 예, 맞아. 남자는 생겼는데 여자가 맞아, 저 맞아요. 질투는 나도 질투 있으니까. 아이고 전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제가 참 진심으로 농담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 시선의 반대란 질문이 왜 했나요? 질문자께서. 너무 철학적입니다. 질문이 궁금하네 진짜. 예. 아니 그냥 작품 속에 이런 단어들이 언급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떤 시선이라는 것, 막 그런. 그래서 그냥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냥 시선의 반대면 지금 그리시는 그림이 그거 아닐까요? 내면 쪽의 시선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다음에 그렇게 대답하세요. 멋있게. 제 작품입니다. 시선의 반대는 내면의 시선이니까. 알겠습니다. 답좀 알려줘. 저같이 뭐 뒤통수 그런 거 하시죠? 혹시 여기 본인이 쓴 시 중에 네. 특별히 좀 애착이 가거나 네. 좀 마음에 드는 시가 있어요? 제 거 중에서요. 예. 예, 저는 섬하고 그 다음에 차연하고 그 다음에 이거요 생장선. 예. 그 중에 한 편 직접 한번 한 편 직접 하나 읽어주세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저는 이 책을 좀 오래 전에 읽어가지고 지금 그 스토리는 맥락은 기억이 나는데 상세한 건 기억이 안 나서. 섬 1. 파리에서 나는 섬이었다. 이국 생활에 쉽게 적응을 했지만 프랑스 사람이 될 수는 없었다. 15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7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전히 섬이다. 섬으로 가고파서 섬이 되었는데 섬이 되어서는 다시 육지가 그립다. 어디서나 이방인이고 어디서나 부유하고 어디서나 목마르고 어디서나 섬이다. 자유와 고독과 그림이 좋아서 내가 섬을 만들었고 그 섬에 살았고 이젠 섬이 고향이 되었다. 뭐 이렇게 슬픈 그 목소리가 확 바뀌는데요. 시. 작업 설명하실 때는 요리 연구와 같이 계속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를 읽으실 때는 성우처럼 나긋나긋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눈 감고 들으니까 하나 더 듣고 싶어요. 2년의 금사망. 아침 드라마 같았어. 2년의 금사망이라고 있거든요. 2년의 금사망. 2년. 날줄과 시줄로 짜여진 피륙처럼 단순한 평면 교차가 아니다. 파도의 출렁임처럼 만나고 헤어짐이 잇따라 출렁거린다.
인연은 숙명이며 자유의지이다.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이기도 하고 언젠가 인연을 잡으면 하기도 하다. 인연은 기회이며 천명이다. 나의 가족, 친척, 친구, 지인들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잡은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내가 움직인 것이다. 인연이 생겨 울고 웃었다. 끌림이 있었고 설렘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기에 살맛을 느꼈다. 너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짠한 거 막 이렇게 막 너무 시랑 이게 톤이랑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집중이 샥 됐네요. 역시 시는 남이 읽어줘야 돼. 내가 읽으면 감동이 안 오는 것 같아. 우리 은도사님은 동시 읽으면 잘하니까. 나 동시 잘했어. 팔았다. 정말 팔았다. 아니야. 우리 집 걸레, 빵꾸난 걸레 막 이런 거지. 파란 하늘 뭐 이런 아름다운 막 이런 거 거리가 멉니다. 아무튼 저는 목소리 한번 놀랬고. 예전에 그 한국에 와서 그 카카오 스토리 한참 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때 제가 처음 SNS를 한 게 카카오 스토리였는데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우연히 들어갔는데 이 거의 팔로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수백 명이 막 이렇게 좋아요와 막 엄청나게 이렇게 SNS 스타였었네요. 예, 거의 지금으로 치면 막 그런 거죠. 페이스북 스타 막 이런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작업실도 없었고 그 작은 그림을 한 개씩 그려가지고 카카오 스토리 올리고 거기다 그림과 글을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그거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림도 올리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면서 느꼈던 그런 심정 같은 거를 일기처럼 일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댓글과 막 좋아요를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큰 작업실과 작은 작업실에 장단점이 있는데 큰 거는 며칠 걸려야 하니까 바로바로 업데이트 못하니까. 작은 거는 하루에 하나씩 그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막 그거 한참 왕성하게 그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왜 딱 멈추셨잖아요. 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좀 순진하고 모든 사람이 그냥 다 제 마음 같은 줄 알고 전 다 보이잖아요. 별로 경계를 안 하고. 근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한 분들도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귀찮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그리고 어떤 지인은 자기한테는 자기가 연락을 해도 답장도 안 하면서 카카오 스토리에는 뭐 거기다가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답글 달아주면서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친구가 그런 얘기도 할 때는 제가 막 신경이 쓰이고 그리고 점점 이게 약간 좀 부담이 됐어요. 부담이 되기도 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 피곤해지가지고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싹싹 싹 나와버리셨어요. 제가요 참 안 좋은 점이기도 한 게 작업도 그래요. 몇 달 동안 한 거 갑자기 어느 날 다 없애버리고 이런 식인 게 갑자기 확 끊어버려요. 모든 관계나 그런 것들을 즉흥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까운 것도 많이 버리긴 했는데 관계를 그렇게 그러면 안 좋은데 좋은 제가 거 아닌가 그거? 아니요 제가 그거 병도사님이랑 좀 비슷한데요. 그거. 그래요? 그림 어떻게 없애세요? 소각을 하시나요? 아니 어제 그저께 오셨던 작가분 김태원 작가님은 더 이상 이제 처치곤란이라서 소각 진짜로요? 일부 소각을 하셔서 그게 팔렸는지 소각했는지 보관하고 있는지조차 이제는 헷갈린다고. 그러셨구나.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좀 공백기를 가지시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아깝지 않냐고 어떻게 그렇게 해놓고서는 없애버리냐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없애게 되대요. 물론 아까웠는데 그냥 그 순간에는 그냥 딱 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 성유진 작가 모셨을 때 막 콩지냐 팥지냐 해서 막 콩지 막 이런 얘기 잠깐 했었잖아요. 제가 아는 또 콩지가 이분이세요. 약간 그 상대방 배려를 더 먼저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 저는 처음에 좀 가끔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대화를 하면
꼭 마지막까지 본인이 꼭 이렇게 고마워요라든가 뭐 어떤 좋은 멘트로 마지막은 꼭 본인이 뭐 나중에 성윤 작가랑 둘이 톡하게 한번 해보세요. 누가 먼저 끊는지. 누가 진짜 그 진정한 콩진가. 40시간 연속. 예, 안 그러면 괜히 미안하고 마음에 짐이 있는 게 싫으시구나. 예. 짐이 쌓이면 리셋. 에이 짝. 아니 콩지 아니야 나. 장화홍련으로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어릴 때도 솔직히 제가 천사란 말 많이 들었어요. 너무 그래요? 착하다, 너무 천사던데 그게 부담이 돼요 그게. 그 천사 굿맨 컴플렉스 예, 그게 있으면 노를 못해요. 되게 힘들어요 예. 사람이. 맞아요. 거절을 못해. 거절을 못해. 맞아요. 예, 그래가지고 힘들었어요. 그 나쁜 사람이 돼야지 자기가 편해요. 예. 요즘은 좀 거절을 좀 하세요? 요즘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걸 자꾸 해야지 리셋을 예. 안 해도 됩니다. 그게 예, 그 말씀 그 맞아요. 맞아요. 예. 그게 쌓여서 그런 그게 쌓여가지고 거예요. 그게 감당이 안 감당이 되더라고요. 안 예. 되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활동에 대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작업과 삶에 대한 그 욕망이나 그 욕구는 매우 크게 느꼈는데 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그 양력과 지난 뭐 활동들을 보면 활동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크게 없으신 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전 솔직히 네. 그냥 작업 별로 이렇게 제가 나서서 막 전시를 알아보고 그런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지금까지 전시가 한 번도 제가 직접 뛰어다녀서 얻은 전시가 없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다가 다, 예, 어. 해주시고, 그러니까 아는 분이 이렇게 전시 여기서 하지 않겠냐 해서 또 하게 되고 또 다 이렇게 알아봐 주시면 그때서야 하게 되지. 제가 스스로 뭐 어디에 뭐 나가서 뭐 이렇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냥 혼자서 예 작업. 어떻게 보면 순진하시고 어떻게 잘 보면 몰라요. 세상 물정도 예. 세상 모르시고 물정 저보고 너무 예. 모른대요. 그래서 그 좀 이렇게 또 지인들 안에서 혹시 뭐 사기 당하기 딱 좋. 예. 약간 맞아요. 예. 그냥 그래요. 누가 막 이렇게 예. 다가오면 네, 맞아요. 저는 약간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예. 네, 맞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 달 안에 사기 딱 사기칠 수 있게끔 제가 유도할 수 있겠다는. 그래서 예. 정말 나이만 먹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잘 안 나아지네요. 그게요. 예. 사람을 많이 안 만나서 그래요. 그래요. 예. 사람 많이 만나서 전시도 하신다잖아요. 아니 그렇게 별로 예.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요? 예.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예. 이제 약간 그 이제 상처도 많이 받지만 예. 사람을 많이 만나면 그만큼 좀 약간 안 좋은 것도 더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이제는 정말 이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 사람과 이런 구별 같은 게 조금 나름대로 그게 또 다 맞지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대충 만약에 그런 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 속성 과정으로 속성 알려드려요. 모든 거 흘려들어요. 모든 거 흘려들으면 그 병도사 자기가 수법 아니에요? 자기가 그래요? 누가 예. 부탁을 했는지도 까먹고 내가 부탁을 했는지도 까먹고 다 흘려들고 너 왜 입금 안 했어? 그랬어? 그것도 흘려듣고 그 속성 과정으로 그리고 혹시 그 여성 작가시고 또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예. 출산도 하셨는데 예. 그 뭐 현재 시점이 아닌 과거 시점에서 뭐 아이나 가족 또는 가정, 남편 예. 등등으로 인해서 작업하시는데 불편하거나 또는 단점으로 작용하시는 부분 없으세요? 처음에 아기 태어나서는 아무래도 좀 힘들었죠. 그때 작업. 왜냐면 그때 또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전시도 있었고 학교 다니고 전시하고 아기 키우고 많이 그때 정말 좀 힘들었습니다. 예, 그때 많이 힘들었고. 그게 궁금했어요. 왜 저한테 안 물어보고 내가 잘하는데. 아니, 오늘은 주제는 뭐야? 주인공이시니까 직접 물어야죠. 나중에 하여튼 은도사님도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따로 아니야. 모셔야겠어. 따로 모셔야 아니 저는 독백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혼자 질문하고 혼자 대답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거 편집만 해서도 충분하죠. 한 2부 정도 나올 겁니다. 본인 얘기는. 한 3부작 정도 3부작 정도 나오겠네요. 나올 거예요. 뭐 수다도사니까 네. 또 여기서 또 수다도사라고 하고 또 뭐 침묵도사가 될 순 없잖아요. 그렇죠? 침묵도사가 하나 있으면 좋겠네. 하나 있으면 재밌겠다. 그럼 여행 잘 안 가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그럼 그래도 다니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 가장 기억에 남는 또 여행지 있어요? 예전에
예전에 부모님이랑 동유럽 갔던 거 그때 기억나고 그다음에 엄마랑 미국 갔던 거. 많이 다니시나요? 미국도 안 가봤고 동유럽도 안 가봤는데 프랑스에서 유학하면서도 또 예. 프랑스 뭐 여러 군데 또 다니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그때는 저는 주로 이제 엄마 아버지랑 인도네시아도 그렇게 엄마 그래요? 아버지랑 가고 그런 작업만 하셔도 되겠네요. 다 어릴 때요. 제 20대 때. 예, 20대 20대 때. 근데 지금 뭐 가보고 싶은 나라는 없으신가요? 저 북유럽 가고 싶어요. 북유럽이요? 예. 이케아로 가시죠. 다시 오시죠. 북유럽 어디요? 저기 핀란드, 노르웨이 다 가고 싶어요. 스칸디나비아. 예. 혹시 지금 뭐 앞두고 있는 전시 있으신가요? 저 결정된 건 아닌데 내년에 잘하면 뉴욕이나 영국이나 둘 중에 하나. 아니 그럼 해외 진출하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잘 결정은 안 된 거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맞아. 나 아까 그 얘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김정아 작가님을 위한 그 모임이 있잖아요. 그 그래요? 모임에 대해서 조금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 모임이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2013년도에 구화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했어. 그때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제 그림을 제일 처음 사신 분이 윤영유 회장님이신데요. 그 갤러리에서 그냥 식사로 오셨다가 그림을 우연히 이제 보시게 되면서 작가가 누구냐고 그러시더래요. 그 갤러리 대표님한테. 그래서 그 작가를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근데 제가 그때 지하철 타고 가는 중이었거든요. 전화 받고 빨리 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막 이제 갔더니 인용 회장님이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계시더라고요. 계시면서 저 보고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고 싶다고. 작품도 사시고. 예, 작품도 사시고 어떤 이렇게 우리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좀 모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6-7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모임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몇 달 지나니까는 제가 아뜰리에 없는 게 좀 안타까우셨는지 모여서 아뜰리에도 보여주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뭐 이렇게 작품을 선물로 주시나요? 아니면 그렇게 막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신 분들인데? 네, 도움 많이 주시고 막 전시회도 알아봐 주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제가 따로 뭐 이렇게 해드린 건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톡으로 길게 끝까지. 아니 너무 그냥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그러니까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고 또 그 외에도 이제 번개 있을 때도 있고 그럴 때면 꼭 제가 나가서 이제 그쵸, 주인공이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만나고 그다음에 미술을 사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음악 사랑하시고 이제 춤이나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앙상블 회원 중에서 실제로 첼로 교수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성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굉장히 쟁쟁한 팬들이시네요. 제 팬이 아니라 이제 그냥 문화예술 모임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인원이 좀 많아지게 됐어요. 그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그 윤형주 선생님은 그 세시봉의 멤버로 계셨던 유명하신 가수분이시잖아요. 저도 그냥 가수분만으로 알았는데 옆에서 직접 뵈니까 그냥 모든 면에서 정말 인간적으로도 너무 참 그 정도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면은 뭐라 그럴까 잘난 척할 수 있는데 그때도 너무나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고 자신이 빛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빛나게끔 보여주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앙상블뿐만 아니라 참 좋은 모임을 많이 하시고 참 봉사활동 많이 하시고 좋으시겠어요. 어쨌든 요즘 사실은 예술가들 안에서도 팬들이 이렇게 좀 연예인처럼 약간 팬들이 조금씩 이렇게 모이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아 작가님도 그 팬들의 힘을 얻어 너무 감사하죠. 고마우신 분들. 제 작업을 이렇게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또 제가 전시를 열었는데 세상에 그때 그 바쁘신 분들이 다 와주셨는데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거에 답하는 방법은 작업을 열심히 계속 좋은 작업을 하는 방법. 그게 또 힘이 돼요. 저도 그래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제 스스로가 다잡게 되더라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한마디 하면서 끝낼게요. 그냥 뭐 예술을 사랑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항상 뭐라 그럴까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 잃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질문 시간이- 안 하네. 시간이- 아 공식 질문 하나 해도 될 것 같아요. 김장하 작가님에게 짜장면이란? 행복입니다. 좋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